자, 오늘 우리 주식시장을 견인하는 2차 전지 주식에 대한 맞수 한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많이 쉬어서 송구한데 중증은 아니고요. 목만 좀 한절 계신 것으로. 그리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하루빨리 건강을 좀 회복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건강한 정신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위해서 오늘도 열띤 토론을 이어갈 텐데, 자, 2차 전지 오늘 대표주로는 LNF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두 분께 목표가를 여쭤봤습니다. LNF 얼마까지 추가 상승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2차 전지주, 이제 드디어 시장을 끌어줄 수 있는 것인지. 자, LNF의 목표가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23만 원, 그리고 김덕호 대표께서는 22만 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많은 2차 전지주들이 오르고 있지만 LNF가 특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또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왔고, 실질적으로 실적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계속적으로 좋아진다라는 거에 의문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면은 결국엔 중장기 성장은 유지가 된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이게 얼마나 빠르게 이제 반응을 하느냐가 사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의 좀 초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까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었던 이런 주가 흐름들이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조금 쌍바닥을 찍고 이런 좀 이 긍정적인 펀더멘털적인 이제 이벤트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흐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윗 매물대 라인까지는 좀 상승이 1차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 목표가를 23만 원으로 좀 제시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쪽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사이클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이전에 한번 대세적인 시세가 나왔을 때 저점 대비해서 한 5배나 올랐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좀 크게 상승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지만, 만약에 이번에도 자리를 잡고 이평선이 다시 한번 정배열 흐름이 만들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크게 상승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일단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또 분할을 좀 진행을 하면서 또 성장성에 대한 이런 이벤트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좀 투자 심리에 따른 또 이제 이런 주가의 상승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산업적인 이런 성장 기대감과 그다음에 그거를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지표 역할을 하는 테슬라의 이런 상승들, 물론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하는 부분들이 다소 좀 부담은 될 수 있지만 이건 또한 또 가격 전도로 또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본다라면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한번 올라간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인 이벤트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2차 전지도 소재 그리고 생산 아주 그 분야를 또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어떤 섹터에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서 투자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께서는 어떠신가요? 저희가 LNF를 잡았습니다만 혹시 2차 전지 안에서 다른 섹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추가로 설명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아무래도 2차 전지 섹터 부분들이 좀 섹터 상승이 좀 견이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간에는 어떤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금리 인상기가 되면서 외국인들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여기에 이제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규모가 큰 만큼 그런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과잉 매도가 나온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지난 2월에 한번 이렇게 LG화학 관련된 부분들 좀 말씀드리면서, 그때도 이제 LG화학이냐 아니면 LG에너지솔루션이냐 이 부분들 왈가왈부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2차 전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꼭 전지 부분만 볼 필요는 없다. 즉 어떤 양극재나 음극재 여기에 너무 국한돼서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경기 회복기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번에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급등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업 수요가 굉장히 높은 화학주 섹터들이 정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꼭 2차 전지기 때문에 얘만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종목의 선별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LNF 같은 경우는 일단 양극재 관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양극재 움직이면 음극재 가라앉고, 음극재 가면 또 양극재 가라앉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울질을 하실 필요는 없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좀 간혹 계십니다. 근데 오히려 증시라고 하는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장기 추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커지냐의 부분을 보셔야 된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이라서 우선 이제 테슬라 얘기를 좀 빼놓고 할 수는 없어서 테슬라 차트를 좀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 8% 이렇게 가량 상승을 했었는데 결국 핵심 요인은 아무래도 이제 주식 분할 관련된 소식이죠. 이번 9월 이제 총회 때 마찬가지로 주식 분할 관련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지난 2년 전 2020년 10월에 이제 주식 분할을 이제 한 이후로 또 한 번에 또 이제 분할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주주 입장들한테는 어떤 이제 배당에 대한 어떤 그 분야를 만들 수 있지만은 주식 배당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금 배당에 대한 부분들의 보전을 올해 테슬라가 본연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이 자금을 활용해서 2023년, 4년도에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투자를 테슬라가 꾸준히 할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테슬라와 향해 매출이 관련돼 있는 양극재 LLF가 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연결을 하실 때는 결국은 그 대장주의 움직임을 따라간다는 부분들은 저희도 당연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대장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그만큼 차익 거래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 부분들이 이제 올라갈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현재 어느 정도의 실적들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가 부분들도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대표 주식인 미국의 테슬라가 지금 주식 분할 이슈로 호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천슬라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2차 전지 관련 주식에도 호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서두에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결국 우리의 2차 전지 산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면서 분명히 호재다. 2차 전지의 테슬라 주가, 한국 주식 시장에서도 관련 주식 분명히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양극재, 음극재 나눌 것 없이 다양한 섹터에서 충분한 관심 가질만 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두 분께서는 아마 개인적인 최선호 주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2차 전지 탑픽은 무엇입니까?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SKC 그리고 저희 김덕호 대표께서는 대보 마그네틱을 꼽아주셨습니다. SKC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SKC 같은 건 뭐 돈박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반도체까지 사실 이제 사업적으로 부각이 될 만한 부분들은 상당히 많고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이런 이제 이 목표로 잡았었던 부분들이 빠르게 좀 무너지면서 사실 좀 실망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LNF가 이제 바닥을 두 번 다지고 나서 다시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SKC 역시나 이제 두 번의 바닥을 다지고 지금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차트적으로도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뭐 동박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일단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 지금 뭐 D램이라든지 이런 현물가가 높아지면서 이제 산업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뭐 동박 같은 경우도 이런 사업에 대한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이런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뭐 양극재, 음극재뿐만 아니라 뭐 전해질이라든지 뭐 동박이라든지 결국에는 그 산업 사이클에서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실적에 대한 우려들도 조금 있었는데 이번에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펀더멘털적으로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뭐 성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단기적으로 주가가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섹터가 전체적으로 좀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전에 상승할 때도 뭐 양극재에서 한번 상승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순환매가 사실 이제 알루미늄 바까지 좀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조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다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위치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SKC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 에너지가 낮은 상태라는 건 기술적인 매력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 워낙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차트가 눌리기 시작을 했을 때 이게 밑바닥이 어딘지가 사실 좀 잡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예. 지금 벌써 이제 구덩이를 2번 정도 팠거든요. 그래서 파고 이제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한번 접근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덩이를 더 밑으로 파면 안 되고 안 되죠. 안 되고. 네,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 팠으니까 바닥을 네. 확인했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대보 마그네틱은 어떤 투자 포인트인가요? 일단 대보 마그네틱
마케팅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회사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탈철기 시장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탈철기라고 하면은 이제 옛날에 이제 중국산 고춧가루 떠올리시면 아마 기억이 좀 쉽게 하실 겁니다. 뭐 안에 이제 뭐 철금속들 이렇게 많이 들어서 무게 속이기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던 분들 간혹 계셨는데 실제로 이 탈철기가 이제 과거에는 어떤 음식이라는 식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불순물 제거 이런 부분을 많이 해석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왜 2차 전지주로 편입이 됐느냐? 이제는 양극재, 음극재와 관련된 이런 어떤 인가공 소재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이슈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탈철기 시장에서의 전체 세계 시장에서의 약 67% 정도를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높은 기업을 찾는데 실제로 이 기업에 대해서 왜 매출이 안 나왔느냐 이렇게 반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이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매출이 굉장히 적었었죠. 근데 올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보신다면은 이 탈철기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산업 소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산업 성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기 안정기가 들어왔을 때 비로소 소요가 커집니다. 근데 지금 신성장 사업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이런 어떤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점유율 부분들에서의 어떤 포지션은 굉장히 큰 강점이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올해 초 들어서면서 증시가 빠질 때 이제 좀 독보적으로 좀 움직였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2021년도에 그 경기가 어려웠을 때 매출이 줄었던 때와 2021년도에 경기가 다시 차츰 회복하기 시작할 때 그 실적 부분들이 추정되기 시작하면서 영업이익 부분들도 이제 조금씩 회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보마그네틱이 꼭 임가공 쪽이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런 어떤 부가적인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시각을 좀 넓히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차 전지는 장비보다는 소재주들의 관심이 더 높았던 게 베타가 높다. 그러니까 오르면 상승 탄력이 더 좋기 때문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슬슬 다시 또 장비주에 관심을 갖는 모습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해 하시는데 그중에서도 오늘은 대표적으로 대보마그네틱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섹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말씀 한판 다음 이슈로 넘어가시죠. 자, 두 번째 주제는 수산 테마주들입니다. 최근에 그 전쟁 이슈로 인해서 모든 원자재 가격이 다 올랐죠. 저희 니켈까지 보면서 비료, 특히 비료주들도 최근에 전쟁 시작하면서 가장 강력한 섹터였는데 변동성이 심할 것이고 그 다음 섹터로는 수산 테마라고 저희 방송에서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샀었으면 이미 수익률이 50% 정도 난 그렇죠. 훨씬 더 났을 종목도 있어요. 자, 저희는 미리 좀 봐드렸고 중간 점검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2차 전지 1는 받고, 네, 죄송합니다. 수산 테마주. 단기 랠리에 그칠까요? 아니면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는 만큼 좀 더 길어지겠습니까?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단기, 김덕호 대표께서는 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맛살보단 쌀이다라는 의견인데 김덕호 대표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우선 이제 수산 테마주가 올라갔던 배경들이 우리가 이제 돈육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의 에그플레이션이죠. 네.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어떤 밀 가격이 올라가니까 뭐 옥수수 가격, 밀 가격이 올라가니까 실제로 뭐 사료값까지 다 올라가게 되고 사료값 올라가니까 돈육 가격이나 아니면은 뭐 육류들, 육개주들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가격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고기 비싸서 못 산다, 이제 수산 시장으로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늘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수산 섹터에 대한 부분은 결국 참치주죠, 참치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식탁에 똑같이 식자재를 올려서 반찬을 올리는데 밥만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반찬 하나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생선 하나 사오려고 하니 비싸졌고 이런 부분들이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5차 협상 관련된 소식이 나오니까 곡물주들 또 다시 하락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손바뀜이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공격적으로 장기 포지션을 본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수산 테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물론 우리가 곡물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실제로 밀 생산량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다 보니까 이 생산량이 1년 이내에서 극복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적어도 2년, 3년이 됐을 때 돼지고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육류 사업들에 대한 가격들도 많이 낮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까지나 이런 어떤 수산물 시장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가 수산물을 밥처럼 먹지는 못합니다. 즉 어떤 반찬주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 좀 올라갔을 때는 또 차익 매도를 좀 실현하시는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보다는 오히려 이런 어떤 이벤트성으로 촉발된 부분들은 이벤트가 끝나는
하는 순간에 다시 또 산업주로 또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접근을 무리하게 하시기보다는 방어적으로 매수하시든지 아니면은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좀 나오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슬슬 수산 테마는 차익 실현하고 나올 자리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장본부장께서도? 일단 제가 단기라고 얘기한 거는 이제 사료나 곡물에 비해서 이제 단기다라는 관점입니다. 일단 오늘 이제 평화 협상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 지역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긍정적 평화 모드로 가게 되면 사실 수사는 좀 금방 끝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곡물은 좀 다르다라고 좀 생각하는 게 지금 뭐 2, 3년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미 뭐 파종 시기를 좀 놓쳤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지금 뭐 집 다 무너지고 했는데 벌써 농사를 짓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사실 올해 농사는 이미 조금 어떻게 보면은 힘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게 수확 시기에 다시 한번 이런 곡물 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지금 뭐 이제 뭐 그런 미국이나 중국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 밀 생산 2위 국가인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가뭄이 굉장히 좀 심하게 나서 지금 밀 생산량이 굉장히 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홍수가 계속적으로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곡물에 대한 수출보다는 이제 수입을 더 많이 하는 그런 기조로 좀 가고 있고 지금 대부분의 곡물을 수출하던 기업들도 지금 나라들도 빗장을 좀 잠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조가 사실 단기간에 해소가 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 이제 수산물은 지금 없어서 못 파는 게 아니라 지금 유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다른 이제 곡물이나 이런 거랑 비교를 했을 때는 사실 이 분위기가 해소가 되고 유통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은 빠르게 다시 정상화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은데 사실 여기서 또 걸리는 거는 지금 이제 물류 대란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소가 된다고 해서 바로 돌아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회의적이긴 하지만 이미 주가가 선반영돼서 좀 움직인 바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기조가 깨진다라고 한다면은 저도 좀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러한 기대감들이 좀 강하게 있었다라면은 오늘 시초부터 굉장히 좀 강하게 주가가 급등이 나왔었는데 윗꼬리를 강하게 달기보다는 오히려 상한가 쪽으로 말아 올리는 부분으로 되지 않았을까 해서 단기 수급이 쏠림에 다른 좀 이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많이 이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종목이 뭐예요? 그렇죠. 한성기업이 대표적인 수산 관련 종목 네, 기업이고요. 뭐 CJ 시푸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음봉 패턴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시가는 높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차익 실현이 빠르게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투자자들이 이미 저점 대비해서 좀 어느 정도 주가가 올랐고 뭐 평화 협상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좀 장기로 가기보다는 단기로 갈 것이다라는 관점이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렇게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좀 단기적인 부분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 테마는 말씀처럼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양봉이 음봉으로 전환이 되는 그 탄력이 둔화되는 흐름입니다. 이제 슬슬 만약에 수익권에 계신 분들이라면 정리를 하고 나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두 분께서 모두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관심 있는 수산 테마가 있다면 어떤 종목이 좋을지 여쭤봤습니다. 자, 저희 하창한 본부장께서 한성기업 그리고 저희 김덕호 대표께서는 사주 시푸드 얘기를 해주셨는데 종전에 저희 차트를 보면서 한성기업 얘기를 해주셨던 만큼 신규 관심보다는 이제는 익절하고 나올 구간이다. 그렇죠. 이게 지금 5일 이평선 위에서 좀 캔들 자체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매수세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음봉이 나오더라도 사실 위치에 따라서 해석하는 부분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일단은 만약에 5일선이 깨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직전에 이제 매물을 소화하면서 윗꼬리를 달았던 그런 라인까지 좀 깨지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부자분들은 그 부분이 깨지면은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수산 테마가 형성되고 나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사실 오늘장에서도 가장 강하게 움직였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마가 좀 형성이 됐을 때는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군들이 눌리게 되면은 기타 후발로 따라오는 종목군들도 영위하는 사업들은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차익 실현이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렇게 조금 초반 부분이 아니라 이제 뒷부분에 들어오실 거면은 차라리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로 접근을 하셔서 빠른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기업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성기업 지금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네요. 네. 플러스 6%입니다만 장중에 변동성이 좀 큽니다. 네, 장중에 지금 저점을 계속 낮추고 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주 시푸드도 역시 어떤 의미일까요? 탑픽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만. 뭐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수산 섹터들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급등이 많이 나온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이제 급등했다 다시 급락하는 그런 양상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거래량을 보실 때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주식의 거래량을 보실 때 유독 이 거래량이 좀 많았던 기간이다라고 하신다면은 조금 이런 부분들은 이미 먼저 촉발된 이벤트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때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직후,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이제 지금 한 달 가량 된 지금 시점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좀 갭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 손바뀜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서도 오히려 이제 수산 섹터에 대한 탑픽 종목들을 조금 골라서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일단 가격에 대한 거품이 빠졌을 때 우리가 그 성장성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냐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사조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 동안의 연간 매출만 보시면은 계속 꾸준하게 하락을 하다 보니 감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정말 가능성이 있을까 아마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2019년도, 20년도 이후부터 해서 20년도, 21년도, 22년도까지 이렇게 쭉쭉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단기 순익면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 부분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들은 앞으로의 어떤 그 해산물 시장 관련된 부분들이 경기가 정상화되면서 특히 이제 어떤 코로나로 인한 어떤 외출 부분들의 제재가 약화되었을 때 반대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접근을 하실 때는 다양한 전략을 좀 같이 보시면서 어떤 시장 전반을 좀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수산 테마도 슬슬 정리해서 나갈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시죠. 저희 지난주에 증권광장에서도 KG이니시스가 이제 가상화폐 사업을 진출하겠다라는 소식을 장중에 가장 빨리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 뒤로 이 가상화폐 관련 소식이 나온 주식들 역시 시장에서 급등세를 함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 단골 손님들이죠. 가상화폐 얘기가 붙으면 관련 주식은 개별 호재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날과 KG이니시스를 필두로 오늘 한번 살펴보시죠. 다날,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하창한 부문장께서는 매수, 김도코 대표께서는 슈남매에 유의하자는 의견이었고요. KG이니시스는 어떻겠습니까? 하창한 부문장께서는 이미 반영이 됐다. 김도코 대표께서도 매도식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두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은 다릅니다. 네. 예. 일단은 이제 앞서서도 이제 위치에너지를 좀 얘기를 드렸는데 다날 같은 경우는 좀 이벤트가 또 추가적으로 있는 게 이제 그 싸이월드 4월 2일 그 부분에서도 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추가적으로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주가 자체가 18,000. 뭐가요? 그 싸이월드랑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제 싸이월드 관련주에 이제 다날이라든지 이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NHN 벅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결제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렇게 일부분 연관이 있다라고 하면은 관련주로 이제 엮여서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18,850원까지 상승을 했었던 이 주가가 최근에 이제 9,000원대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이 위치랑 그다음에 이제 KG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가상 쪽으로 진입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단기간에 굉장히 좀 급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좀 포지션 자체는 다르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KG이니시스도 여기서 여기 이제 매물대 라인에서 물량을 소화하고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온다면 이제 전고점까지도 가겠지만 사실 만약에 순환매라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시장도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랫라인에서 다시 돌아오는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내가 이제 좀 추격으로 들어갔을 때도 훨씬 더 평단가를 관리하시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 자체가 더 높기 때문에 다날 같은 경우는 좀 접근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실적이 당기 순이익이 거의 300% 정도 상승이 나오는 이런 매출 공시도 나왔는데 실적도 굉장히 좀 베이스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이제 전자 쪽에 대한 이벤트들이 이런 결제라든지 워낙 피지사로는 좀 유명한 회사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런 본업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다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가격대보다 약 20% 정도 이상 해서 이전에 이 매물대를 형성을 했었던 이 박스권 하단 라인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동평균선의 흐름 자체
자체도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다시 뚫어주는 그림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역별에서 정별로 다시 바뀌게 되면 일부분 좀 시세가 많이 분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가의 흐름을 바탕으로 보게 되더라도 충분히 뭐 본업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이제 차트의 흐름까지 보시게 됐을 때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단알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알은 4월 2일 날 개장하는 싸이월드 관련 주식으로도 분류가 돼 있다. 네, 그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싸이월드가 계속적으로 좀 명기가 되면서 사실 실망 매물도 많이 나왔지만 NHN 벅스라는 종목을 보시게 된다면 이 종목이 이제 그 싸이월드 기대감이 붙고 나서부터도 한번 대세적인 시세가 나왔고 많이 눌렸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뭐 앱 승인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붙어주면서 주가가 상승 궤도를 좀 강하게 다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싸이월드 쪽이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주가의 흐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한글과 컴퓨터 관련된 그런 한글 그룹주들과 이제 NHN 벅스 그리고 뭐 단알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 되게 되면 수급의 쏠림이 관련주로 좀 쏠리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방 요인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해당 기대감으로까지 주가가 아직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기대보다 싸이월드가 못한다라고 했을 땐 단기적인 또 눌림목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양날의 칼이기는 하지만 지금 싸이월드 같은 경우는 워낙 80 세대, 특히 8070 세대부터 시작해서 90까지도 좀 이런 세대들이 많이 이용을 했었고 IP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방만 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이런 플랫폼에 대한 뭐 이런 수혜라든지 다양한 가능성이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또 메타버스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까지도 엮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투자 포인트로는 좀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G니시스는 정말 그 가상화폐 사업을 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계속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은 정말 그 목표가를 소위 산정하고 투자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제가 이제 단알 관련해서 이제 수남의 유의를 좀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단알이라는 종목 자체로 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좀 가상화폐 섹터 전반을 좀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가상화폐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제일 대장으로 보는 곳들이 아무래도 어떤 종목이 아닌 실제 가상화폐라면 비트코인이 되겠죠. 근데 지금 월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이 뭐 5만 불 이상을 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또 다시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가상화폐라는 것들 특히 이제 어떤 암호화폐 관련된 부분들에서 정부 규제가 굉장히 컸던 부분들이 전력 생산입니다. 근데 지금 유가가 굉장히 올라간 상태에서 전력이나 이런 생산 부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게 되고 또 여기에 실제 그 생산을 했던 그 시장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타격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상화폐의 수량이 이전만큼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상화폐를 사려면 웃돈 주고 사게 된다. 이런 논리로 말을 하는 거죠. 결국은 어떤 가상화폐도 채굴량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안정적으로 수급이 되지 않으면은 가격은 급등한다는 논리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를 좀 접근을 하실 때는 이런 어떤 신사업으로서의 가상화폐에 대해서 참전을 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 본의 사업에 대해서의 매출 부분들을 이 가상화폐 산업 한 가지로 모든 것을 극복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실적 부분들을 좀 추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KG니시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탄탄한 기업인데 그간의 어떤 저평가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다만 이번 어떤 신사업 관련된 부분들의 소재가 나오다 보니까 급등을 연출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아이러니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같고요. 특히 이제 KG니시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가상화폐 사업이 이제 촉발이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모습을 만들고 있다면은 결국 이것을 활용하는 부분들은 KG 모빌리언스와 같은 이런 모바일 결제 부분에서도 연동이 되지 않을까 봐야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KG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 관련된 부분으로 이런 식으로 급등을 좀 연출을 했지만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도 이니시스만큼 충분히 탄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주가 회복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상화폐주라고 저희가 언급을 드리는 종목들이 보면은 결제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접근하실 때는 조금 이런 이슈로 인해서 촉발됐을 때는 반드시 어떤 순환매 시기가 오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주가에 대한 타격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가상화폐 관련 주식인 단알과 KG니시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 한 판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